2024년 7월 2일 차트 복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증시가 조금 빠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하락을 하고 있지만 단타 매매 하시는 분들과 지수의 상황은 그리 관계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배웠던 내용 그대로 시장 결정가 매매를 했을 때 벌써 두 종목, 세 종목이 시원한 반등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눌림목 종목에서도 괜찮은 종목들이 좋은 반등을 하고 있죠. 오전장 어떤 종목들이 우리가 공부했던 종목들이 어떻게 반등이 나왔는지 빠르게 첫 번째 종목은 일신석재입니다. 등락률로 따졌을 때 주도주 그룹으로 들기 위해서 주가가 일단 안정권까지는 올라가줘야 됩니다. 그 다음 가로로 봤을 때 어디가 정고점일까를 찾는 거죠. 자, 여러분들 빠르게 찾아봅시다. 주가가 이렇게 상승을 합니다. 과거 차트로 돌아갑니다. 정고점을 찾으십시오. 3초 드립니다. 3, 2, 1 여기입니다. 이 정고점을 찾으면은 어떻게 되죠? 이길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대부분이 다른 정고점을 보고 있을 때, 잘못된 틀린 정고점을 보고 있을 때 우리는 명확하고 구체화된 계획을 이 정고점에서 세울 수 있다는 겁니다. 매매의 기준이 확실하기 때문에 흔들릴 수가 없죠. 그리고 이 정고점을 찾지 못할 이유도 없습니다. 가장 강력한 거래량, 가장 강력한 캔들, 그리고 가깝고 일부 조건만 맞아 떨어지면은 굉장히 쉽게 찾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이 정고점을 확대를 했을 때 2023년 2월 13일입니다. 2월 13일에 지지와 저항을 찾아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눈대중으로 보더라도 매우 쉽게 지지와 저항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여기입니다, 여기. 그러면은 과거의 역사적인 차트들을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서는 거래량이 터져야 된다. 이 근처에서는 많은 매수세가 몰리면서 주가가 올라갈 가능성을 많이 만들어야 한다라고 이제 배우셨죠. 차트는 이와 같은 형태로 상방의 압력과 하방의 압력이 만나서 그 중심에서 거래량이 터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교육 시간에 말하는 어디서 거래량이 터질지, 어디서 돌파가 나올지 그런 차트를 보는 돌파 매매 차트를 보는 눈을 배운다. 그게 이거잖아요. 상당히 쉽게 배울 수 있습니다. 지수와는 관계가 없어요. 왜? 결정가. 이미 이 자리에서 움직임이 나타나게끔 결정이 되어 있다. 약속이 되어 있다는 의미로 매매를 하는 겁니다. 바탕으로 깔고 가는 거죠. 베이스로. 자, 그러면은 이 지지와 저항을 살폈고 분봉 전환을 해서 돌파를 해야 되잖아요. 어디였습니까? 이 자리입니다. 이 자리에서 반드시 뭐가 거래량이 터져야 한다. 거래량이 터져야 한다. 앞서서 이렇게 터지다가 한 방에 돌파하는 모습도 좋고 그것보다 더 좋은 거는 핵심 위치에서 거래량이 가장 많이 터지는 거. 이게 좋다라는 거죠. 그리고 앞서서 거래량이 탁탁탁 터트려주면은 단봉 돌파도 아니고 굉장히 안정적인 그런 자리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완전한 돌파 신호가 여기서 발생을 했죠. 그리고 매수, 매도. 이 종목은 뭐 누군가의 손절 물량 그런 거 없이 바로 끌어올렸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매수, 매도 이렇게 진행되었다. 그러면은 일신석재는 깔끔하게 지금 잘하신 겁니다. 두 번째 종목은 해성옵틱스. 단골 손님 중에 하나로 볼 수가 있는데 이 해성옵틱스의 정고점을 찾아보십시오. 1초 드리겠습니다. 1초. 여러분들은 그 1초에 대부분의 승부가 갈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나, 둘, 셋. 여기 정고점 찾으셨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수익 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시장 결정가 단타 매매 하신 분들은 이 정고점을 대부분 3초 안에 찾습니다. 3초 안에 못 찾는다? 그러면은 그 매매를 안 하시면 돼요. 정고점을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를 찾는 것이 굉장히 핵심, 포인트가 되겠죠. 여기가 아닙니다. 여기 아닙니다. 여기 아닙니다. 이런 것도 아닙니다. 결정가는 정해져 있는 원 단위까지 측정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 수에 빠르게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날짜가 2024년 5월 16일. 그러면은
지지와 저항이 어디서 펼쳐집니까? 주변 환경들을 잘 보십시오. 지지와 저항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 권리락 구간도 여기서 떨어집니다. 상당히 신뢰할 수 있는 자리가 만들어지는 거죠. 항상 역사는 지지와 저항의 부근에서 일어납니다. 이것 봐라. 감자가 일어났네. 이야, 여기까지 개발하겠네. 지지와 저항이 기가 막히다. 뭔가 이 자리를 중심으로 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 그 지지와 저항의 중심에는 반드시 정고점, 결정가가 있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확인이 되면은 이제 정고점 분석을 들어가겠죠. 5월 16일 날 분석을 해보니까 어때요? 2,000원 이하입니다. 아까 일신석재도 2,000원 이하죠. 그러면은 등락폭이 상당히 커집니다. 그런데 일신석재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이격도가 조금 좁은 편인데 지금 이 해성옵틱스 보세요. 해성옵틱스 이격도가 어때요? 쩐준데 작죠. 쩐준데 작다. 그러면은 앞서서 봤던 일신석재보다는 해성옵틱스에 점수를 조금 더 주는 거예요. 차이가 있죠. 확실한 차이. 이런 차이들 때문에 종목을 좀 이제 우리가 요거는 조금 더 들어가고 이건 조금 더 좀 줄이고 이 판단을 하는 거거든요. 물론 이제 우리가 타겟을 봤을 때 이런 것들도 다 측정을 합니다. 해성옵틱스는 그래도 5%는 유지를 해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일단 제일 제가 좋아하는 거 유일한 정고점 거기다가 이격도 이렇게 돼버리니까 해성옵틱스는 야 요거는 오늘 좀 거래하시는 분들이 조금은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해성옵틱스를 한번 뽑아봤는데 상하방 압력이 이런 데서 일어나는 것은 상당히 쉽게 우리가 알아차릴 수가 있었죠. 분봉으로 전환해 보겠습니다. 어딥니까 위치가? 여기 VI가 터졌습니다. VI 앞서서 완전 사막화가 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이렇게 나오면 단봉 돌파인데 제가 말씀드렸죠. 거래량을 띄우면서 VI로 돌파를 할 경우에는 단봉 돌파가 절대 아닙니다. 승부를 봐야 돼요. 승부를. 그랬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바로 매수, 매도, 매수, 매도 4, 5분 만에 무려 2회의 매매가 있었습니다. 손만 빨랐다면 바로 할 수 있었겠죠. 이 종목을 알아차리는데도 시간이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왜? VI로 잡아주고 이 시간 동안 우리들한테 알려줬잖아요. 해성옵틱스가 VI에 들어갔어. 빨리 와. 확인해봐. 정고점을 확인해봐. 확인했더니 매수가가 여기에 딱 있어요. 그쵸? 자, 여기까지 봤어요. 그런데 매수가가 여기 있어요. 기가 막히죠. 빠르게 승부가 될 수 있었던 좋은 자리였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세 번째 종목은 유진 테크놀로지입니다. 노림수가 있는 종목이죠. 왜? 차트가 과거가 별로 없어요. 그런데 유일 정고점이 있죠. 유일한 정고점. 차트에서 돌진을 할 때 오직 하나 여기를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과거에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를 지나가야 되는데 어떻게 지나가야 되느냐 그게 이제 문제인 거죠. 6월 26일에 지지와 저항을 보게 되면 유진 테크놀로지의 이때 지지와 저항은 굉장히 큽니다. 주가가 굉장히 휘둘릴 수 있다는 거죠. 심하게. 어딥니까?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지지와 저항이 이렇게 나오니까 여기를 뚫기 위해서 엄청나게 횡보가 일어나는 겁니다. 정고점의 이격도가 크기 때문에 하한가도 가고 상한가도 가고 흔들어야 되니까 그런 차트에서 이런 등락률이 높고 낮음이 크게 일어나거든요. 하지만 우리가 이 종목이 그렇게 등락률이 나올 것을 예상은 하지만 쉽게 들어갈 수가 없죠. 왜? 정고점의 이격도가 너무 크니까 거의 마지노선이잖아요. 유진 테크놀로지의 정고점 안을 한번 들여다 보십시오. 날짜가 26일입니다. 26일 날짜의 정고점이 아이고야 텅텅 비었어요. 텅텅 비었어. 이격도가 굉장히 크다는 얘기거든요. 지지와 저항을 쫙 좁혀서 그 영역대를 살펴보면 어떻게 나오느냐 정말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여기를 돌파를 하고 매수를 해야 된다는 거죠. 돌파 참 재밌죠. 여기서 완전한 돌파가 일어납니다.
완전한 돌파가. 그리고 여기까지 내려 꽂아야 되는데 무려 여기서 여기까지 몇 %예요. 단타 매매에서 이걸 모아간다는 거는 이건 단타 매매라고 할 수가 없어요. 데이 트레이딩. 데이 트레이딩이라고 그냥 얘기를 하면 되고, 단타 매매는 이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수업 시간에 뭐라 그랬어요? 반타자 가자. 정말 이걸 공략하고 싶다면 그냥 반타자. 어디서? 여기. 위에서부터 공략이 아니라 어차피 내려갈 때 비중을 늘리지만 아래에서 비중을 조금 넣는 게 낫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유진테크를 만약에 노림수로 유일 정고점을 공략하셨다면 손절각은 잡아야죠. 내가 진짜 손절은 무조건 치겠다. 이건 무조건 손절 나올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최대한 아래에서 피해를 줄이면서 매수를 해야 됩니다. 자, 그렇게 이제 유진 테크놀로지는 상당히 위험 종목이지만 노림수가 있었던 번외편 중에서도 번외편 종목이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요거랑 비슷한 게 같이 나왔어요. 한독입니다. 한독 엄청 올랐죠. 뭐 나쁘지는 않았는데 이 한독이 여기 5월 24일 기준으로 돌파가 일어납니다. 돌파가 일어나는데 이거 이격도가 어우 아찔하죠. 이격도가 아찔해가지고 요런 거는 그냥 우리가 버리자. 이거 말고도 다른 종목이 있다. 버리자. 그렇게 이제 버리는 거죠. 다만 이제 또 찍고 올라가 버리니까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건데, 너무 이런 거에 매료돼서 빠져나오지 못하면은 다음 매매에서 이런 걸 연속으로 2회차, 3회차 걸려버리면은 정말 힘들거든요. 그래서 애초에 정말 비중을 줄여서 하거나 아니면 한독처럼 마지노선 넘어가 버리면은 그냥 깔끔하게 보내주고 다음 타선. 지금 보세요. 한독이 이렇게 됐지만 그 뒤에 이어서 바로 일신석재가 나온 거잖아요. 얼마든지 종목은 계속 나옵니다. 오늘 하락장이든 뭐든 간에 종목은 계속해서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절대 여러분들 종목에 빠질 필요가 없어요. 절대로 없습니다. 앞서서 전고점 돌파 매매에 대해서 우리가 확인을 해봤고, 이번에는 눌림목 매매에서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매 기법은 뭐 한 가지만 잘해도 충분하지만 한 두 개, 세 개, 이렇게 한 두세 개 정도 알고 있으면은 장마다 그리고 차트 종목의 움직임마다 좋은 대응을 할 수가 있습니다. 현명한 판단을 하는 방법으로 매매 기법을 익히는 거죠. 아무렇게나 기준 없이 매매를 하는 게 아니라 이 기준만 있으면은 돌파 매매든 눌림목 매매든 우리가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거죠. 한국석유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스권 총평 계산기이긴 한데 이 계산기로 박스권 총평뿐만 아니라 다른 매매 기법에서도 활용이 가능하죠. 우리가 과거에 이제 연구를 했던 뭐 역수와 반수 매매, 그러니까 이제 주가의 고점과 저점을 계산을 해서 다음 매수 타점은 어디인가, 이런 것들을 연구할 수 있는 눌림목 매매, 박스권에서 가장 바닥인 박스권 총평 매매, 이런 것들 다양한 매매 기법이 있잖아요. 한국석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석유는 고점과 저점을 기준으로 어디서 매수할지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6월 18일에 고가는 21,400원입니다. 그리고 가장 낮은 수는 17,040원입니다. 자, 이렇게 계산을 했을 때 한국석유에 매수할 수 있는 가격, 여기 16,870원. 한국석유는 현재 이와 같은 상승률이 나왔을 경우 이 위치가 매수를 할 수 있는 좋은 영역대가 된다. 매수 영역대가 된다 해서 17,000 계산기에 나와 있듯이 17,760원, 16,870원 이 안에서 매수를 하면은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제 역수의 계산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이거는 박스권 총평이 아닙니다. 계산기로 이제 또 이런 식으로 응용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한국석유를 공략하고 수익을 낼 수가 있다는 거죠. 오늘 오전장에 핫했던 종목인 대원전선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원전선의 고가, 앞서서는 역수, 이번엔 반수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6월 26일자를 보게 되면 고가가 4,415원입니다. 그리고 고가가 6월 21일 고가가 전고점이죠. 4,000원입니다. 이렇게 이제 계산을 했을 때 나오는 수는
4,090원부터 3,960원까지 매수할 수 있다라는 계산이 나옵니다. 여기와 여기에 대한 주가 값은 여기로 이어진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계산기대로 했을 때 여기가 바로 매수 타점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반등이 나오는 거잖아요. 이 상황을 지금 장중 영상으로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연습을 하실 때는 소액으로 하십시오. 소액 100만원, 300만원, 500만원. 연습할 때는 이 금액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제가 늘 강조하는 거죠. 우리 풍문간파 카페에서도 가장 강조하는 거. 소액부터 시드를 늘려라. 그렇게 이제 실력을 늘려가는 겁니다. 자, 함께 보시죠. 자, 이렇게 누군가는 하락장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매매를 피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다양한 매매 기법을 최소 한 두세 개, 요 정도면 충분하거든요. 한두 세 개. 이 정도만 알고 계시면은 어떤 장이건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고요. 아주 멋진 하루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